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송영길 의원이 제안한 탈원전의 속도 조절론이 정답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송영길 의원이 제안한 탈원전의 속도 조절론이 정답이다 하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이라는 것은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다. 세계 정세나 혹은 국익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좀 조절하자 하는 것이 송영길 의원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하기 전에 탈원전은 실제는 원전을 없애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되면 이건 더욱더 문제라는 뜻에서 서서히 해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탄소 제로, 탄산가스를 완전히 없애는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다시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지금 보리스 존슨이 이번에 천명해서 20개의 원전을 새로 짓는 그런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국도 탈원전을 해가 왔어요. 해보니까 너무 탄산가스만 증가하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탈원전은 문제다. 원전을 하게 되면 탄산가스 하나도 안 내는데 그 대신에 석탄, 석유는 떼면 풍풍풍 탄산소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한국에는 온실가스라는 게, 온실가스 바로 탄산가스가 80% 차지합니다. 온실가스는 그 안에 수증기도 포함되고 메탄도 포함되고 아산화질소도 포함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포함되는 그런 가스가 온실가스인데 그 중에 탄산가스 80%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보니까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입니다. 얼마나 탄산가스를 많이 내놨나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 프로판가스가 바로 식사를 하면 쓰죠. 그 다음에 또 난방도 프로판가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펑펑펑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7번이 되고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5위입니다. 서울 자체만 보면은. 송영길 의원단이 조사 없이는 발언권도 없다는 그런 방문 목적에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건설 현장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철근이 너무나 많죠. 이게 무슨 집이냐 철근이냐 이래 됩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했으니까 거기에 강영철 소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상세하게 들어보세요. 경납고 하나 짓는데 앞에 있는 경납고를 짓고 있는데 900톤을 견딜 수 있는 철근 묶음을 수평으로는 철근이 195개가 들어가고 수직으로는 100개가 들어가서 이래 얽어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실제 미국 팬텀 전투기를 가지고 안전 시험을 해보니까 팬텀기는 완파, 박살이 났는데 경납고는 겨우 5cm 정도밖에 흠집이 안 나더라.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원이 24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 자체가 원자 폭탄입니다. 그게 북한이나 때리면 바로 폭발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바로 원자 폭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도한 게 없느냐? 비행기 폭대해가지고 안 됩니다. 저게 부사지지 않습니다. 방금 했잖아. 5cm 흠집이 안 날 정도라니까. 그렇게 원전이 허술해진 게 아닙니다. 정말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세계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관리 보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원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탈원전의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면서 최근 기후변화에서 탄소 배출량의 증가가 시급하다.
탄소 배출이 너무 많다. 아까 봤죠? 한국 7번째, 서울은 5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뭐 문제되느냐? 물론 건강에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중국은 산사댐 때문에 그걸 터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후베이성이 있는 긴데 이걸 터지면 그 근방에 있는 중국의 인구가 14억입니다. 5, 6억이 다 익사한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터지겠습니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데 계속 비난하는데 왜 내렸냐? 중국이 워낙 탄산가스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가 한 50일 동안 가는데 왜 왔느냐? 바로 이게 탄산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으면 뭐 되냐? 이게 안 날아갑니다. 지구 밖에는 진공이 날아가지 못하고 이것도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이게 탄산 많이 내보내면 그럼 아프리카에서 영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위에만 있습니다. 바람 불면 약간 이동될 뿐 크게 이동이 없습니다. 왜? 탄산가스 더욱 탈원전보다는 탈탄소가 더욱 중요하다. 탈원전 하면은 결국에 원전은 탄산가스를 하나도 안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는 안 그러면 대체에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소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바로 태우면 펑펑펑 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보다 탈탄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의 속도 조절은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짓지 말라는 건 아니고 청정에너지 좋다 하니까 지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속도를 조절하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원전 생태가 없어지면은 지금 수출해 있는 바라카 원전도 야단납니다. 왜? 부품 공급을 우리가 지으면 우리 부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딱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막 야단날 겁니다. 막 바로 가져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건데? 이것도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계속 원전 할 수 없게 되는 세계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못 합니다. 수출할 수 있나 하면 이 부품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탈탄소에는 원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주영 의원하고 김정호 의원,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하고 김병욱 의원하고 이용빈 의원하고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파이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하원 의원 질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전이 탈탄소와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탄산가스 없애는데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왜? 전기를 마음대로 싸게 쓸 수 있으니까 경제 성장이 절대적이고 탄산가스를 안 내니까 이게 뭐 탈탄소의 절대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두 개가 핵심이다. 원전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박수를 보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굉장히 뭡니까 이번 코로나에 걸려가 애를 먹고 있죠. 이게 원자력 협회 또 아그네타 리징 사무총장도 지금 세계는 탈탄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없애는 그렇죠. 2050년에 가면 세계가 탈탄소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전히 탄산가스 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아그네타 리징 사무총장 세계는 탈탄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나서고 있다. 안 났으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죠?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첫 아젠다가 뭡니까? 탈원전 정책을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 발표를 하고 문 대통령 취임 후에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 명분은 역시 태양광 발전은 전혀 이것도 탄소 내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린 에너지죠. 태양바다가 열 저기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수율이 적고 우리나라 같은데 비가 많이 오고 구름 많이 끼는 나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햇빛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신재생 대체에너지로서 태양광 주도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수해 산사태 원인이라는 중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다 부사지도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가 그렇게 많이 덮어섰으면 한 5시간 비가 왔다니까. 덮어섰으면 지금 판넬을 못 씁니다. 또 갈아야 됩니다. 안 그렇더라도 자꾸 수위 떨어지게 갈아야 되는데 비를 저렇게 많이 해서 다 갈아야 되면 그 돈이 얼마나 듭니까?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뭡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북극 곰입니다. 요거는 이제 얼음이, 눈이, 이는 얼음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 죽는 것은 동물이나 뭐 다 이게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리 동물이 아이큐 나다 해도 죽는 뻔한데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이 앞부분 뭡니까? 지금 눈이 녹아내리고 있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이 거리 사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힘들게 서 있습니까? 그렇죠? 저걸 보면 정말 인간은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왜? 인간이 에너지를 쓸데없이 석유를 많이 써가지고 탄산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난화돼가 얼음이 녹아내리는데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동물하고도 생각이 없을 줄 압니까? 송영일 위원장은 과거 탈원전 속도 조절론으로 한때 권유를 치렀습니다. 초기에 이게 했다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계급도 좀 높아져가지고 외통위원장을 하고 할 정도로 하니까 중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금년 인사회 가가지고 특별 강의했는데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르치기는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해야 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속도를 조절해서 하자. 장단점을 잘 생각해서 탈원전을 하더라도 저게 신재생에나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니까 청와대 이런 말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장 방문을 추진한 송영길 위원장을 두고 정치적 배경이 있느냐고 이게 신문을 시작하는데 있죠. 그게 뭐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뭐 말라고 합니까? 정치인은 힘이 되면 대통령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걸 얘기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송영길 의원이 2025 한반도 평화 포럼이 같아요. 그래서 심포지엄인데 한반도 나와 있고 여기 뭐 2025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맞네. 그렇죠? 여기에서 외통위원장으로서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주제 발표. 뭘 했느냐? 자, 마지막 보죠. 6월 27일 날 2020년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에서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한미 원전 협력을 통해야 된다. 그렇죠? 원전 협력 통해서 중국, 러시아로 원전의 주도권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왜? 우리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가집니다. 한국형 원전 APR 1400이라는 게 미국에서 깜짝 놀랄 정도 아닙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고칠 게 없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프랑스도 그다음에 일본도 이렇게 경쟁이 같이 했는데 프랑스 눈치 보니까 기술 떨어지니까 빠져버리고 일본은 멍청하게 그냥 따라 하다가 우리만 되고 안 돼서 이거는 창피하면 다행인 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시대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전의 협력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하면 대단한 그런 송영길 의원의 생각이 정말 바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